그래서 actual system usage 뭐냐면 실제로 사용을 하는데 그 사용하려고 그러면 거꾸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도가 있어야 된다. 그거죠. 아, 나 이거 사용해야지. 해야 사용한다는 거죠.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. 사용해야지라는 게 있어야 돼요. 그걸 intention이라고 부릅니다.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attitude가 있어야 되죠. 그 사용하려는 그 시스템을 사용하면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태도가 형성돼야 되는데 이 태도는 affective입니다. 정서적.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막 나와요.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주로 논문을 읽으려면 원서를 읽으셔야 돼요. 퀄리티가 좋은 그런 저널들 거를 주로 읽으시라는 얘기입니다. 그 중에서도 이제 영어로 읽어야 되는데 읽다 보면 이제 그 행위학적인 이론들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. attention도 나오고 affectiveness, 뭐 cognitive, perceived 뭐 이런 개념들이 막 나옵니다.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 논문을 읽으면서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. 도대체 그 affect가 뭐고, affective가 뭐고, affect, attitude 이런 게 뭘 의미하는 거냐.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, 자, 사용을 하는데 이 사용을 하려고 하면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실제 사용을 하는데 거꾸로 유추하는 겁니다. 보면 우리는 결국은 얘를 찾아내는 거예요. 논문에서는 모든 논문들은 왼쪽을 찾아내는 겁니다. 원인이 뭐냐? 뭐 때문에 얘가 발생했지? 얘가 왜 이렇게 가지? 라는 걸 논문에서는 밝혀내는 거죠. 그러려면 논문에서는 항상 오른쪽이 타겟이 있어야 돼요. 이 타겟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. 어떤 거냐면 IT 쪽에서는 intention to usage, 즉 이런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려고 하니 그게 포커스가 주로 맞춰져 있어요. 마케팅에서는요.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? satisfaction, 만족도. 고객 만족이잖아요. 고객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을 찾아내는 논문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지. 실제로는 원래 타겟은 뭐예요? satisfaction이잖아요. 또는 loyalty죠. 잘 보세요. 여러분들 이제 논문을 딱 보시면 논문 끝을 보세요. 이거의 주제가 뭐야? 뭘 연구하려고 하는 거야? 딱 끝에 보시면 satisfaction이야, intention to use야, actual usage야. 도대체 끝에가 뭐냐? 대부분 다 loyalty 아니면 satisfaction 아니면 intention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. 다 거기에 포커싱이 주어지는 거예요. 근데 그거를 원인이 뭔지를 밝혀내겠다는 논문이 수두룩한 거예요. 지금 다양한 이론을 가지고 다양한 원인을 밝혀내는 겁니다. 계속. 됐죠? 여기도 보면 actual usage이고 그 다음에 behavioral intention이 와야 되는 거고 사전에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attitude, affection 즉 감정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attitude는 이제 affection이라고 하거든요. affective라고 하는데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에 영향을 미치느냐? perceived, 즉 belief, 신념이 있어야 돼요. 이걸 사용했더니 진짜 좋아질 것 같아. 라는 게 있어야 신념이 생겨야 그 신념을 가지고 attitude가 형성이 되고 attitude가 형성이 돼야 intention이 형성이 되고 intention이 형성이 돼야 실제로 사용에 이룬다. 라는 게 이런 커절리티 이론들입니다. 여러분들이 배우는 사회학 이론들은 전부 다 이런 커절리티 이론들이에요.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. 결국 뭐겠어요? 제일 왼쪽에 있는 빌리프라든가 이런 원인 변수들을 뭔가를 찾아내서 어떻게 감정이 변하고 그 감정으로부터 인텐션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또는 실제로 사용에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연구하는 거죠. 이게 커절리티예요, 지금. 화살표가 원인 결과에 대한 커절리티 하나하나씩이에요. 여기 보면 이런 화살표들이. 결국은 이런 화살표들이 가설이고요. 저 화살표 하나하나를 내가 연구에 관심 있는 대상들이 되는 거죠. 저 화살표 하나하나가. 결국 뭐예요? 변수와 변수 간의 화살표 관계를 딱 보고 싶은 게 우리의 연구의 목적입니다. 여러분들 논문 쓸 때 다 그거잖아요. 이거를 다른 말로 연구 모형이라고 부르죠. 연구 모형은 이런 내가 관심 있는 변수와 변수 또는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딱 한눈에 그림으로 표현해 준 게 연구 모형이죠. 이거를 만드는 게 어렵죠. 그죠? 실제로는 이걸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. 여러분들 논문 만드는데 진짜 이게 어렵거든요. 이것만 만들어 놓으면 논문 끝이에요. 만약에 제가 이거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본다 그랬어요? 논문을 볼 때 이 그림을 본다 그랬잖아요. 그림을 딱 봤을 때 이 모형만 딱 보면 저는 이게 재밌는 거구나 안 재밌는 거 금방 알아요. 왜냐면 논문만 몇 편을 봤겠어요. 수백 편을 넘어 수만 편을 봤겠죠, 제가. 저는 살아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논문을 딱 봤기 때문에 딱 보면 어떤 의도로 작품을 썼는지 논문을 썼는지가 한눈에 온다고요. 그러니까 딱 보면 대충 다 알거든요.
그러면서 재밌는 논문을 이제 필요한 거를 제가 고를 수가 있죠.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그런 게 안 되니까 이제 봐야 되는데 그만큼 이 연구 모형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.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. 교수님한테 가서 이 연구 모형 딱 보여드리면 교수님이 이거 재밌겠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. 그럼 졸업해요. 됐어요? 요거 갖고 가서 오케이 되면 졸업하는 겁니다. 갖고 갔는데 영 시원치 않다 그러면 졸업 못하는 거고 다시 써야 되는 거고요. 그럼 이제 수정을 해야죠. 교수님하고 얘기하시면서 내 원래 의도는 이거였는데 그럼 이런 모형도 한번 써봐. 이런 변수도 한번 써봐. 이런 거 같이 해보자. 그러면은 뭐예요?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해가면서 자기 모형으로 계속 수정해 나가는 거죠. 그게 지도교수의 역할이고 여러분들하고 지도교수하고의 관계입니다. 논문을 쓰는 관계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논문 다 써갖고 와요.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겠어요? 이런 소리 나오겠죠? 물론 잘 쓴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한숨부터 나옵니다. 근데 써갖고 왔다는데 어떻게 해요?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혼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학생입니다.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여러분들 운에 맡길 거예요. 어쨌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연구 모형을 만드는 과정을 지도교수와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. 이 연구 모형을 만드는 과정이 논문을 쓰는 겁니다. 결국은. 이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4년 동안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. 3, 4년 동안 논문 쓰기 위해서. 서론을 하다가 시간이 다 갔네. 자, 우리 쉬었다가 할까요? 그죠? 이론, 동기부여는 됐죠? 자, 이 논문에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모티베이션이에요. 빌리프가. 신념이 어떻게 나오냐? 동기부여가 돼야 신념이 나오는 겁니다. external motivation, 그 다음에 internal motivation이 나옵니다. 지금 우리는 internal motivation을 제가 준 거예요. 내부 동기, 신념, external을 준 거예요. 뭐냐? 제가 계속 쪼지요? 그죠? 쪼면서 뭐라고 막 얘기하죠? 여기까지가 제 역할이고요. 여기가 이제 제가 external variable 역할로 해서 external variable 또는 external motivation variable. 그러니까 외부적 동기 요인을 제가 계속 이제 한 겁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안에 결정이 되겠죠. perceived usefulness. 논문 쓰는 게 진짜 내 인생에 유용하구나. 인식을 하게 되면 신념이 생기고 그러면 논문 읽고 쓰는 게 좋아지게 되죠. 어펙트가 형성이 되죠. 그러면 논문을 써야지라는 인텐션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액션, 논문을 쓰겠죠.